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수열을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N 수열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수열, 두 번째 수열, 세 번째 수열이라고 했을 때 N이 만약에 엄청나게 커지면 그와 같은 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무한대라는 숫자가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an의 라는 수열의 값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n이 아주 커지게 되면 전체 수는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한다. 이때 0을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0이라는 값으로 0에 가까워지는 경우에 이를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호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선생님은 좀 표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BN, 수열 BN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네요. n이 커질 때, 무한대로 커질 때 수열 BN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분모와 분자가 모두 커지기는 하지만 계속 분모가 하나 큰 상태가 유지되게 되죠. 따라서 이 값은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수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CN이라는 수열은 계속 1이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이 경우도 1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는 경우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라는 수열은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전체는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3에 3 플러스 1, 4에 4 플러스 1. 그럼 이와 같은 수열의 일반항은 n 그리고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수열을 다음과 같이 바꿔 표현해 보면 n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0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이 전체 수열은 우리가 1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발산, 수렴에 반대되는 개념인 발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반항은 그렇죠. n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 사용했던 기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 수열 an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계속 커짐에 따라서 숫자가 아주 커질 것이고 그것을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는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수열 an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수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b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무한대기를 사용하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것이 계속해서 작아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역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an이란 수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는 경우 우리는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나타내면 마이너스 1, n이 1일 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수열 an이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네, bn이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과 같이 표현된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그리고 16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특정한 값이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 bn이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동하는 경우도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앞에 배운 발산과 진동을 모두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배운
수렴하는 수열들이 있었죠.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발산한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예제를 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다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일반항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물론 분모도 계속 커지긴 하지만 분자가 분모에 비해서 엄청 빨리 크게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3, 5, 9. 다음 같은 수열을 우리는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2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전체 수도 계속 커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발산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진동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